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10월 5일 월요일 장 마감 저녁 방송입니다. 방송이라고 할게요. 그냥 하던 것이 예전 습관이 남아 있으니까 마감 전략이라고 할까요? 분석이라고 할까요? 자, 오늘 시장이 기분 좋게 잘 올랐습니다. 추석 연휴를 길게 마치고 왔습니다. 우리가 개장 일수로는 3일 휴장이었지만, 우리가 월화 개장하고 화요일 저녁부터 유럽이나 미국은 개장을 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없는 동안에 4일 동안 미정시, 글로벌 정시가 움직였다고까지 할 수 있는데, 금요일 날 아시다시피 미국이 트럼프 미 대통령의 코로나19, 코비드19 감염, 확진 이래가지고 기술 중심으로 크게 빠졌는데 오늘 마침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종합주가 지수는 30.1포인트요 1.29% 올랐고요. 코스닥이 10.24포인트로 올라서 1.21% 올랐습니다. 거의 종가 고가였고요. 이거 일봉으로 잠깐 보면 이 그림이 아마 나갈 때는 조금 작을 수 있으니까 제가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이걸 미리 캡쳤던 거 보여드리면 크게 나오니까 여기 종가가 2358인데요 일본 기준선 2359입니다. 이 59는 딱 하락의 절반입니다. 기준선이 지금 수평으로 지나가고 있죠, 그죠? 최근 26일간의 고가 저가 중심이기 때문에 여기 딱 절반입니다. 그리고 여기와 여기가 딱 26일간이죠. 그 다음에 27 이러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락의 절반 회복입니다. 미국은 하락의 절반 회복하다 걸려가지고 흔들렸는데 오늘 밤 올라갈 걸로 보이고요. 선물지수는 312, 이 중심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 852, 기준선 858로 돌파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코스닥 후행스팬이 오늘의 주가를 26개 봉 뒤에 그리는 후행스팬이 바닥을 통과하면서 올라가는 시세 만나가 여기서 올라가 버리죠. 그래서 여기와 여기가 26 일목 기본 수치입니다. 그래 놓고 지난주 이제 추석 연휴 앞에 이틀 올랐는데 월화 연휴 기간 잘 지내고 와서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시장하고 끝나고 한번 중간 시장 분석 넣으면서 월요일 우리장 아마 올라갈 가능성도 이야기를 아마 슬쩍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남은 과제는 이 고점까지 뚫으면서 새롭게 갈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올랐다가 다시 조정을 받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나머지 오늘장 내용들 조금 더 보면 여러분 오늘장 토끼니까 그냥 이 그림으로 갈게요. 잠깐 수급 동향 캡쳤던 거 보시면은 프로그램 매매가 1050억 매수입니다. 차익이 좀 이따가 많이 줄어버렸고요. 비차익은 990억. 근데 요즘 이제 선물 베이시스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콘텐고로 마감을 했죠. 이 플러스입니다. 그죠? 선물이 경물보다 위에 있다. 그죠? 이게 요 직전까지 장이 좀 안 좋을 때는 제가 실시간 계속 등락 다 본 건 아니지만 마이너스 한 1.4도 가고 여튼 굉장히 백오데이션 일이 나오면서 프로그램이 하루에 몇천씩 때리고요. 그게 또 기관 매도, 외인 매도에 같이 합산이 되고 엉망이었는데 오늘 결과를 놓고 보면 개인이 팔았고요. 그래서 유가증권 시장은 외국인 매수하고 기관 매수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여러분 동시에 매수한 건 12일 만입니다. 오늘은 그냥 13일 차이에 매수했습니다. 그 직전에 동시 매수 있다가 12일 지나서 13일 차에 다시 매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근 8일인가 매도하다가 매수고요. 기관은 최근에 연속 매수입니다. 한 4일 정도 매수입니다. 그 다음 외국인 선물이 장중에는 한 5,500개 이렇게 오전에 바짝 샀다가 유지수가 좀 쉬었는데요. 이건 지수 흐름이죠. 외인 선물은 막판에 매수가 좀 줄었습니다. 외국인들은 대체로 요즘 보면 좀 지수가 많이 올라있으면 종반에 좀 팔고요.
빠지면 좀 사고 약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건 코스닥 동향이에요. 예, 코스닥 장중 기관하고 외국인도 아니요. 야, 이거 코스피 예, 그래서입니다. 이게 기관이고 이게 그리고 밑에가 여기가 코스닥입니다. 제가 그래놓고 좀 헷갈리네요. 이건 외국인 장중 동향이고 기관 장중 동향. 이거는 삼성전자 동향입니다. 이건 제가 그 선물 지수 매매하면서 중간중간 쳐다본 화면 중에 하나이고요. 또 다른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그냥 간단하게 보기 편하기는 이렇고요. 그다음 이 안에서 조금 몇 가지 보면 상승 종목이 오늘 오전에만 해도 뭐 코스닥 하락 종목이 더 많고 이렇게 조금 애를 먹였지만 9시 반 이후에 튀어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상승 종목이 많고요. 소금 방금 보신 대로 오늘은 외국인은 옵션도 콜을 샀습니다. 기관은 뭐 풋을 샀지만 그 다음 외국인 주로 매수한 업종이 보면 화학, 서비스, 철강, 운수 장비 요렇습니다. 이들은 오늘 업종별로 강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중에 오전까지만 해도 여기서 하락이 훨씬 많았었는데 막판에 이제 좀 개선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올라가던 SK 하이닉스가 좀 빠졌고요. 오늘 뭐 신성장 관련주 바이오, 삼성 바이오 같은 이런 것들이 오늘 좀 약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업종별 등락입니다. 운수장비 오늘 삼성전자, 기아차, 현대모비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운수장비, SL이니 이런까지도 뭐 부품주들요, 까지 많이 올랐죠. 그리고 철강, 화학, 운수창고 이래서 약간 경기민감주, 전기전자 가격이 좀 빠져 있지만 경기민감주 좀 흐름이 많이 눈에 띄죠, 그죠? 많이 띄입니다. 그렇습니다. 외국인 수매수 상위 중에 보면은 CGN하고 LG와 현대차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삼성, 셀트리온, NC소프트 같은 거 좀 파는 걸로 나오고요. 기관은 삼성전자, 현대차, 롯데캐비넷 많이 사고요. 기관 매도는 SK 바이오팜, SK 하이닉스 여기는 안 나옵니다. 종목 그렇습니다. 이렇게 조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의 상승 상위는 뭐 이렇습니다. 개락적으로 시장 한번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오늘 장중 그 나스닥 선물, 미선물이 플러스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전일 대비 1 이상 올랐다가 지금 또 플러스 1 정도 올라와 있는데 오전 내내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장 전에 좀 분위기를 따뜻하게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후로 가면서 또 막판에 특히 선물 올라가다가 밀리고 할 때 외인 선물 등량해서 동향에서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 요거 해놓고요. 그 다음에 뭐 업종 종목 나중에 한번 보겠는데 오늘 시장을 아무튼 기술적으로 조금 보면 지난번 요 26 변화일 요 줄을 한번 꺼볼게요. 코스닥도 그렇고 26 변화일은 여기였고요. 실제 이제 바닥은 여기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틀 올려놓고 추석 연휴 갔다 와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지수로는 하락 절반 따왔고요. 이건 넘을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후 이제 고점 돌파는 제가 볼 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뭐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 나쁜 시나리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 고점 돌파해서 가는 쪽으로는 현재로서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예측이니까 나머지는 가면서 이제 확인해 보면 됩니다. 밀린다 되는 오늘도 서구 저거 올라가네. 오케이. 그럼 바로 더 가보고. 그 다음에 또 흔드는데 안 무너지는데 또 가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 후반, 중반 이후는 일단 안 좋게 보는데 그건 뭐, 이따가 또 한번 이야기를 하거나 여러분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고요. 기술적으로는 지금 전 고점 돼 갔다가 전 저점 살짝 이탈하고 하락에 이제 나오고, 어찌 보면 플래티언 조정 주고 현재 기술적 반등 중에 있습니다. 반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코스닥이고요. 코스닥은 전 저점을 안 깨고 26 변화일 이후 정확히 돌려놨는데 3일 연속 양봉, 지난번에도 3일 연속 양봉 이렇게 딱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저점하고 이 저점하고 26 차이니까 후행 스핀이 이 봉을 딛고 이제 올라간 겁니다. 이건 종가로 그리니까 떨어져 있는데 딛고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 흐름은 구름 상단을 깼다가 다시 회복하고 이래서 흐름은 좋아졌는데 전환선 기준선이 역전이 돼버리고요. 후행 스핀은 아직 역전이 안 됐고요. 구름 상단을 안 깼으니까 여기까지는 오케이 좋습니다. 중기 지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예, 이 상태에서 바로 다시 깨면 이 전저점 깰 가능성까지도 대비는 해놓고 갑니다. 그리고 항상 이런 패턴 나오면 여러분 신경 쓰셔야 되는 게 헤드 앤드 숄더. 네, 헤드 앤드 숄더. 헤드 앤드 숄더에서 균형표에서는 N자라고 하는 헤드 앤드 숄더가 있습니다. 예, 이걸 뭐 3존형이라고 하는데, 예, 이런 계산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만큼, 여기서 이만큼 올려놓고, 예, 이 정도 자리에서, 이런 가상입니다. 만약에 올라갔다가 탁 상승 하락하거나 장대 오봉이 붙거나 하면 일단 이날은 두들겨 펴고 보세요. 이날이 언제가 되건. 그래서 이건 이제 그 패턴이 나왔으니까 제가 계산까지 한번 해봐 드릴게요. 여러분. 계산까지 한번 해봐 드릴게요. 네. 전부 여러분 예비 계산이라고 해요. 이걸. 이렇게 된다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만약에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 제가 이해하기 쉽게 그림을 좀 그려야 되니까 일단 캡처를 딱 뜨고요. 여기다가 숫자들을 다 집어넣은 다음에 가져와서 보여드릴게요. 왼쪽 어깨가 863.8입니다. 그래서 이건 실시간으로 할게요. 미리 만들어 놓고 하면 시간 전략이 되는데 그래 놓으면 만드는 과정을 또 잘 못 보니까 요리할 때 보면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듯이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781.4 뭐 시황도 하고 시장 분석도 하면서 예, 그 다음에 이 저점이 얼마냐 하면 799.53입니다. 799.54. 그럼 제가 이 그림을 위로 가져와 가지고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항상 이런 패턴이 나오면 딱, 예,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가상의 경로, 경우의 수,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저점하고 이 저점하고 요만큼 차이가 나죠. 뭐 최상체하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자주 쓰는 용어는 아닌데, 최상체하, 그런 말도 있고요. 여기서 P자는 일단 안 해요. P자는 어떤 경우냐면 여기서 수렴한 만큼 이 수렴해 버리는 겁니다. 그보다 못 오르고 그냥 꺾여버리는 3전행이고요. 지금 현재는 여기서 여기까지 여러분 살짝 돌아 올랐죠, 그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덜 빠졌죠, 그죠? 제가 오늘 발음이 영 안 좋네요. 그럼 제가 이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799.53 마이너스 781.41 하면 18.12포인트가 됩니다. 저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18.12포인트입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오른쪽 어깨 계산을 안 해놨네. 이게 얼마냐면 858.8이네요. 네, 858.8. 제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재생 속도 있죠, 그죠? 재생 속도 조금 올려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예, 유튜브 영상 재생 속도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올라갔잖아요. 그럼 여기서 올리는 겁니다. 어떻게 올리냐면, 이 그림 여러분, 건드리다 보면, 윈도우 10이 업그레이드 되고 나니 화면이 한 번씩 이렇게 됩니다. 아이고, 제가 대형 모니터 쓰다가 이 화면만, 예, 자원 모니터를 쓰니까 엄청 불편하네요. 더하기 그냥 18.12 합니다. 그냥 간단합니다. 그냥, 예, 간단합니다. 방금 1.92죠. 1.92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게 P자로 갔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예. 제가 화면이 지금 가려져 가지고 좀 여러분 제 상황을 안 보이시니까 이게 840.7이에요. 여러분 균형표 이론에서 일단 이거 제가 저장을 하나 해 놓을게요. 균형표 이론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이 3존형,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이제 상투가 되기 쉽다고 생각하는
이제 이 헤드 앤드 숄더 있지 않습니까? 이걸 그 균형표에서는 삼존이라고 해요. 불교에서 삼존불 그러듯이, 혹은 삼산형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그죠? 그 안에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싸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 정삼존은 그냥 이 주가도 여기 목선 정도까지 내려오고요. 여기 정도 내려오고요. 상승도 그냥 86, 3.8 요 정도까지 갔다가 그냥 엎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머리와 오른쪽 어깨, 이 목선까지 거의 일치죠, 그죠? 그래 보는 거 두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런데 요건 이 정삼존이라고 해요. 발을정자. 그 위에 이제 균형표에서 말하는 삼존형 중에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여기서 살짝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여러분 영문의 N자를 이렇게 써죠. 이렇게 쓰는 편이죠, 그죠? 예, 인쇄체 대문자에서는 정자를 이렇게도 쓰지만 통상 이렇게 쓰잖아요. 예, 뭐 그럼 요 올라간 만큼 이 고점에서 이렇게 한번 올려보자는 그런 감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그 연구하는 목적은, 제가 예전에 삼존에 대한 질문이 들어오거나 논란이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계속 했습니다만, 이게 여러분 보기 좋으라고 그림 이쁘게 그리려고 이거 조사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왜 조사를 하죠? 매매 결정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매매 결정, 판단. 에? 무슨 매매 결정? 지금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갈까, 그죠? 그 다음에는 내릴까 올라갈까 이런 고민이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실세가 여기서 올라와 가지고, 이 지금 여러분 코스닥 지수입니다. 근데 그림 패턴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기왕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종합주가지수는 이게 안 되잖아요. 직전 고점 앞에 갔다가 살짝 하면서 지금 쌍바닥 내고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삼존행 자체가 안 되잖아요. N자는 되지만, 하락의 N자는 되지만 삼존행이 안 되는데 코스닥은 지금 이렇게 되거든요. 기왕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적전 고점에 부근에서 걸려가 엎어져도 물론 안 좋고, 혹시 이게 완벽한 정박자를 탄다면 881, 뭐 882, 880 이 부근 정도까지 갔다가 딱 걸리고, 만약에 이 다음 날 갭 하락하거나 그날 장대 음봉이 붙거나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일단 매도 쪽으로 접근하고 와야 됩니다. 왜냐? 시세가 눈에 빤히 보이는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그 이해되시죠? 저 앞에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고객수와 서비스의 관계이든 아니면 내가 어떤 시험 감독을 한다든지, 그죠? 프로를 감시를 하고 있다든지, 봤을 때 딱 저거 커닝 하려고 하거나, 저기서 지금, 그죠? 공격하려고, 공을 차려고 하거나, 이런 뭐 비유 더 안 해도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노려보고 있는데 딱 그런 짓을 한다 그러면 그게 맞거든요. 예, 지금까지의 행동과 이 결과는 실제 내가 생각했던 그 맞는 겁니다. 이 학생 봐라, 이 수험생 봐라, 커닝을 하네? 예. 아니, 나는 서비스인데 여기서 바로 공을 때리려고 하네? 이런 식으로, 그죠? 그걸 조사하는 거예요. 예. 완벽한 정박자를 가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만약에 떨어진다면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패턴이나 파동 교과서 보면 여기서 이만큼 빠진다 그러죠. 그럼 균형표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빼면 뭘까요? 이게 영문의 이 값이에요. 첫 하락 파동만큼 밑으로 빼버리잖아요. 그럼 이 값이에요. 자, 이 이야기는 그래서 이 값으로 빠진다가 아니라 이런 모양이 나오면 그런 구상을 하셔야 돼요. 이 반대로 시세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일단 반등의 목선까지 와야 됩니다. 목선까지 딱 오잖아요. 왔는데 돌파를 해버리면 이렇게 Y자가 됩니다. 이 전체가 Y자가 됩니다. 돌파가 아니라 이렇게 목선까지 돌고 내려간다? 내려가고 있다면 왼쪽에서 줄 거 가지고 혹시 헤드 앤드 숄더 되는가 추적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는 매수가 되고 이 돌파에는 강력 매수가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헤드 앤드 숄더는, 여기 헤드 앤드 숄더는 바닥이다, 뭐 쌍바닥이다, 그죠? 뭐 삼중 바닥이다, 이런 거 다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노리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적각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각 대응을 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 일목에는 보면 결정선, 기준선과 결정선 이런 이야기 있는데, 이건 용어 모르셔도 되고요. 혹시 이런 경우는 이제 시간이 등장합니다. 이 일수와 혹시 이 일수가 똑같거나, 아니면 심지어 이런 경우도 이 일수와 이 올라온 일수가 똑같거나, 리듬상에서, 그래가지고 여기서 딱 하락
조작의 어떤 형태가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주들이 일단 패놓고 가야 됩니다. 선조처 해놓고, 그래서 나는 이게 헤드 앤드 숄더에서 빠질 줄 알았더니 아니네, 이래가지고 가버리네. 그럼 이거 잘못 방법이었구나 라고 한다면 거기서 이제 수정하면 돼요. 그건 나중 이야기니까 우선 발생하면 두드려 패야 됩니다. 저는 이게 이렇게 가서 빠질지 못할지 모릅니다. 기술적 반등 요새는 다시 하락은 한다고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어디까지 올라간다고 장담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 전체를 예비계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비계산 일목상의 용어예요. 미리 그 어떤 시세의 흐름을 경로, 그 움직일 방향,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미리 산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것은 뭐 파동론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것일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종합주가지수는 3존이 안 돼요. 전고점 여기 있고 고점 여기 있고 약간은 쌍봉형, 목선 여기 있고, 그죠? 이래 가지고 가는데 이거 뭐 3존이 될 리가 없죠. 일목균형표에서는 N자형, 그 다음에 역3존, 이것을 가장 높게 쳐줍니다. 그러니까 해당 추세의 끝자락에서 나오는 상토와 바닥 패턴으로 가장 높게 쳐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지수가 오른 것은 이미 뭐 지났으니까 제가 되짚어 안 드려도 되겠지만, 그게 도움이 되려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이 감염으로 병원에 실려가고 그 뒤에 현재로서는, 그죠, 제가 지금 중간에는 좀 나갔다고 가지고 그 뉴스나 이걸 체크를 못 해보고 지금 녹화를 합니다. 지금 시간이 8시 20분입니다. 벌써 저녁. 좀 늦어버렸습니다. 제가 좀 일찍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뭐 이러면 오늘 낮까지만 해도, 그죠? 뭐 트럼프가 5일,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는 오늘이고요.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부터 내일 사이 뭐 퇴원이 가능하다는 수준까지 이야기 나왔고, 그보다 그 전에 제가 이번 장이 추석 이후에 의외로 안 빠지고 올라갈 가능성 중에 하나가 근거로 들었거나, 그래서 희망사항이고 하지만 바로 미국의 추가 부양책 협상이 저는 뭐 나와버리거나 어쨌든 협상이 진전되면서 뭐 이런 토를 달았었는데, 실제 시장은 오늘 아시아 정치 상승 배경을 설명하는 시황 뉴스에 보면 대부분 그 이야기 나오죠. 미국의 5차 추가 부양책 협상, 그 다음에 진전이 잘 될 가능성.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일단 뭐 미국 공화당 백악관하고 그 다음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금액에는 차이가 굉장히 크죠. 1조 대 3조, 1조 대 2조 이런 식으로 차이가 좀 엄청나게 큰데, 낸시 펠로시죠? 미국 민주당 하원 의장 이 아주 지금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도 입원도 해버리면서 좀 더 뭐라 그러죠? 강경한 입장, 평행선을 달리다가 좀 협의를 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공화당이 요구하는 1조 5천억까지는 조금 어렵고, 1조 5천억과 뭐 민주당 이야기하는 2조 얼마 정도 그 적정 합의선에서 되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나오면은 호재임은 분명하겠지만, 그죠? 그것 때문에 완전히 미국 시장이 새롭게 상승으로 날아간다, 구가한다, 그렇게 보기도 조금 쉽지 않을 듯 해요. 그 부분은 이제 일단 대선을 앞두고 있고, 뭐 아시다시피 역대 미국은 대선이 있는 그 직전, 우리는 이제 그 2월에 대선을 합니다만은 5년 간격으로, 미국은 이제 11월에 하니까 되게 9월, 10월 뭐 장이 안 좋았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뿐더러, 이번에는 뭐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바이든에 지금 10% 이상 쥐고 있고요. 이 상태로는 여러분 역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에 뭐 힐러리하고 했을 때도 전체 여론조사에는 조금 저도 선거인단 투표를 통해서 이기긴 했는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앞번 녹화하면서 그냥 뭐 지나가는 소리로 혹시 뭐 미국 보수 공화당의 결집이 오히려 더 위기감에 되면서 뭐 역전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 사실상 좀 현재로서는 희박하고요. 새로운 어떤 뭐 특별한 이벤트나 상황이 있기 전에는 힘들고, 이것이 이제 그 트럼프의
패배로 끝나면 이미 대선 불복을 지금 가지고 공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문제가 좀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분위기들이 미 대선을 앞둔 이 시점에서 아무리 10월 지금 또 실적 시즌으로 들어가고 이런다 하더라도 시장을 그렇게 편안하게 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지금 시장이 올라가는 뒷배경이 되는 추가 부양책 타결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실패로 돌아가 버리면 바로 실망매 그냥 엎어집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약간 양날의 검 같습니다. 양날의 칼. 뭐 다행히 타결이 되면은 좀 밀어 올릴 수 있는 힘은 분명히 되죠. 호재죠. 될 수 있겠고, 만약 이게 끝내 결렬되고 대선 이후로 보자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그 기대감은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오히려 악재됩니다. 그럴 가능성도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요즘 이 정도 되니까 각 정권사에서 여러분 그 미대선 시나리오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오는데 그걸 보세요. 제가 이야기한다고 그죠? 결국 몇 가지 시나리오 경우의 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저는 그것까지는 뭐 제3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뭐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 트윗은 또 엄청 난리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미선물 지수는 약간 한 요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유럽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강세로 좀 오르고 있습니다. 독일이 한 0.7, 유로스톡스 50이 한 0.7%. 네, 이 주말에 트럼프 때문에 좀 약했었거든요. 지금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따가 이제 미국장 개장하면 아마도 초반에는 좀 강할 것 같긴 한데, 마무리 좀 잘 됐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시장 약간은 복귀하면서 뭐 보여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까 캡처를 이건 이런 이야기 뭐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그 연휴 앞에 제가 그냥 표현을 순전히 가멸했습니다. 그래서 추석 뒤에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그래서 제가 그 파생은 그 세배수 계약이 가능하면 하나는 가지고 넘어가자 그랬습니다. 롱 포지션을. 되게 저는 좀 여러분 좀 무리한 투자는 좀 안 하는 편이에요. 리스크가 많이 걸리거나 이러면은 굳이 그걸 감수하면서 가고 좀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연휴 앞두고 오버나이트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긴 한데, 그래서 왕창 보기보다는, 그리고 특히나 뭐 옵션의 경우에는 뭐 만기가 바로 목요일이고 뭐 시간까지 하루가 얼마나 있는데, 그래서 선물의 경우에는 가지고 넘어가 보자고 이야기는, 이건 보시면 9월 29일 날 개장 전에 이미 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개장 전에 한 이야기입니다. 전화기 소리를 안 주긴 했네요. 그리고 또 다른 거 오늘 약간 공부 삼아 조금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오늘 시장 얼른 복귀하면 개장 전부터 미선물 좋았고요. 거래소에 보면 화학주하고 이런 거 호가들 괜찮게 나오고요. 초반에는 초반에는 선물지수 약간 이건 시작하고부터 등락했습니다. 다행히 뭐 훅 빠지지 않고요. 추세선 중심선 이 위에서 나오는데 요 15분 봉이고 30분 봉입니다. 그런데 개장 직후에는 좀 흔들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개장 직후에는 시총 상위주 한번 보세요. 이랬습니다. 썩 좋은 편은 아니었죠. 그러다가 이제 슬슬 올라오기 시작하고요. 그러다가 이게 보면 9시 반 지나면서 훅 날려버립니다. 장중으로는 미세파동 지지선을 살짝 깼다가 깼다가 3분지분 단위로는 요 긴선까지 안 가고요. 그래서 그냥 훅 날리는데 수급이 확 뒤집어집니다. 저는 뭐 아무튼 우리 지수가 당장 좀 약해도 호주 뭐 2%도 올라 있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였고 미세물도 많이 올라 있고요. 수급도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어서 아무튼 오늘 올라갈 가능성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던 차에 9시 반 지나서 예전 먹이다가 날아가 버립니다. 그게 여기 보면은 이제 보시면 왼손물도 매도 치다가 여기서부터 확 뒤집어 버리고요. 삼성전자 초반에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분봉 땡겼고요.
이건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 현물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제 여기 313.5, 예, 저가보다 한 3.5포인트 띄운 가격 마디 이후에 예, 몸조리 들어갑니다. 몸조리. 지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린 뉴딜, 뭐 풍력주들하고 수소자 올라오기 시작하고요. 오늘 제가 아침에 인지 컨트롤스가 이 안에서는 뭐 기운이 좀 좋다라고 했는데 이게 나중에 재료가 나오고 상가를 가버렸습니다. 예, 그럼 뭐 중계입니다. 중계. 예, 이건 30분봉상의 최근 흐름입니다. 24일이 바닥이고요. 25일부터 따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일 5일차 들어옵니다. 예, 종지수 얘기입니다. 60분봉 구름 돌파하면서 이제 장선 아무것도 없고요. 단기론 장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올라가면 호행스팬 구름 걸리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본 기준선도 돌파를 했고요. 하락 5%로 떨어졌다가 네, 바닥 치고 완전 반전 다시 시켜버린 상태입니다. 예, 위로 벗어나와 버렸죠. 그죠? 이 장중에 제가 실시간으로 캡처해가지고 뭐 보여드리는 그림들이고요. 이건 지나갔고, 그 댓글로 질문 오신 것 중에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뭐 남의 책도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 책인데, 이거 말고 랄프 넬슨이 썼던 책이 하나 더 있어요. 근데 그걸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제가 그 지하철에서 읽다가,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이렇게 왜 제가 등 뒤에 놨죠? 그래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거 찾으러, 종점까지 가려다가, 서점에 3인 되지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건, 랄프 넬슨이 쓴 애초 엘리어트 파동이론 기본적인 저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스터입니까? 누굽니까? 예, 그 이후에 나온 책들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보면 김중근 씨나 이광희 씨나 이국봉 씨나 이런 사람들이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대해서 쓴 게 있어요. 그 책이 제가 엘리어트가 관한 책이 5권 제가 본 건, 자, 이걸 왜 보여드리냐 하면, 그래서 제가 잘났다가 아니라 저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우리 정시 1992년 이후로 엄청나게 천착, 예, 들어가다가 IMF 지나고 2001년 일목 가져오고 나서는 그렇게 많이는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 엘리어트 파동 이론대로 예, 지수가 갈 때는 그것도 나름대로 기가 막힌데요. 중간에 파동을 해보면 도저히 엘리어트 파동 이론으로 해결을 안 되는 파동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 골머리 싸움이 필요 없거든요. 그 일목균형표는 엘리어트 방식하고 좀 달라요. 제가 해보니까 일목 방식이 편해요. 근데 일목만 보지는 않고 엘리어트도 봅니다. 보는데 이걸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이제 1, 2, 3, 4, 5 파동하면서 설명을 했더니 이제 그 질문 들어오신 분이 있어서 같이 공부 삼아서 좀 볼게요. 우선 여러분 나스닥 이건 여러분 엘리어트 파동 어떻게 자르실래요? 예? 미국 과거 장기 파동이나 중국 옛날에 잘 갈 때나 보시면 이거 이렇게 보면 답 안 나옵니다. 그게 좀 단점이에요. 여기 파동이 여기서 여기까지 가거든요. 크게 봐서 1, 2, 3, 4, 5 그러면은 결과를 놓고 나중에 와서 보면 말은 그럴 듯 해요. 이 진행되는 중에는 내 올라가면서 파동 계산하고 앉았어요. 1, 2, 3파가 어디까지지? 여긴가? 이러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파동 이론을 뭐 부정적으로 본다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저한테 뭐가 도움이 된다면 뭐든 합니다. 네, 제가 뭐 일목만 쓰는 것 같지만 1989년에 정시에 들어와가지고 지금까지 나름으로 수많은 이론들을 해보고 지금은 이제 균형표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하나만 가지고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연장 파동이 들어가고 X파로 연결된 조정 파동 들어가고 이러면 골머리가 아파집니다. 자, 보세요. 가장 기본적인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이제 주파동. 예, 이 상승이 주파동. 이게 상승은 세계의 아니요,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다. 세계 이렇게 이제 진행 방향으로 주파동이 있고요. 예, 반대 방향으로 두 개의 조정 파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1, 2, 3, 4, 5가 하나의 딱 상승 파동을 이루고요. 그 다음 조정을 통상 우리가 이제 알고 계시는 것들 A, B, C가 오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이제 대세파동이라면 그 안에서 또 1, 2, 3, 4, 5를 가고 ABC를 가고 1, 2, 3, 4, 5를 가고 ABC로 가고 계속 이렇게 나누다 보면 이게 144개 정도까지 갑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문제가 어떤 게 있느냐 하면요. 이렇게 따박따박 가주면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해요.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1파가 연장이 걸리면 1, 2, 3, 4, 5로 가요. 그리고 이게 1파예요. 2, 3, 4, 5로 끝납니다. 이건 1파가 연장이 걸려서 그래요. 그러면 이 안에서 1, 2, 3, 4, 5가 나와버립니다. 3파가 연장이 걸리면 여러분 이게 전체 1, 2, 3, 4, 5, 1, 2, 3, 4, 5가 아니라 그냥 보기에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로 가요. 그러면 일목으로는 그냥 9파동으로 끝나거든요. 근데 엘리어트는 이게 1파래요. 3, 이게 4, 5로 가버립니다. 이게 1파래요. 왜 1파냐? 1파가 연장 걸렸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만 있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1 있고요. 그래 놓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고 이렇게 갔는데 이거는 3파가 또 연장이 됐대요. 이해되십니까? 이건 또 3파가 연장이래요. 그냥 보기에는 그냥 1, 2, 3, 4, 5, 6, 7, 8, 9파동이에요. 일목에서 말하는 9파동이에요.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1, 2, 3 가놓고 1, 2, 3, 4, 5 이거 5파가 또 연장이 됐대요. 그러면서 1, 2, 3, 4, 5, 6, 7, 8, 9파동으로 가요. 그러니까 9파동 안에서도 1파가 연장이 되거나 3파가 연장이 되거나 5파가 연장이 되거나 이러면서 가버립니다. 맹랑합니다. 이게 맹랑합니다. 이게 아주 맹랑한 거예요. 이거만 있는 줄 아십니까? 하락 조정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끝나면 다행인데 이 X파로 연결되고 뭐 이중 들어온다든지 지그재그 파동 안에서 또 이 파동이 또 연장이 걸려버린다든지 별의별 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어려운 점이에요. 파동이 그냥 딱 깔끔하게 그냥 1, 2, 3, 4, 5로 오르고 ABC 조정으로 딱 끝나면 이거 뭐 너무 좋죠. 그 다음에 웰리어드 파동 이론에서 말하는 절대 불가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1파의 고점을 4파가 침범하면 안 된다. 3파는 가장 짧으면 안 된다라든지, 그죠? 그런 몇 가지 법칙들, 그런 것들 지키면서 가면은 굉장히 편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92년 8월 456바닥에서 94년 11월 9일이가 19일이가 이제 날짜 헷갈립니다. 1145까지 올라갈 때 딱 꼭 이 파동으로 가요. 근데 외환위기 오면서부터 이게 엉망이 돼버립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이거 한번 보고 갈게요. 여러분, 절대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몹쓸 이론이라거나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예, 나름대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너무 어려워져요. 파동이 이렇게 가버리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누군가는 잘 분석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파동을 낱낱이 계산해가지고 몇 파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진행 그림 가지고 하는 이야기예요. 진행되는 중에는 여기서 이런 몇 파가 어디까지 갈지 이래 버린다니까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제 말 이해되시죠? 따박따박 길이 되려 그죠? 3파는 1파 1.618 정도 가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가면야 너무 좋죠. 그럼 전체 시세의 흐름을 앉아서 그냥 천리를 내다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파동이 이렇게 왔습니다. 이걸 엘리어트로 전부를 어떻게 잡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잡는지. 그러니까 지난 그림 가지고 끼워 맞추게 하면은 억지로 어떻게 집어넣을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태에서 이것이 몇 번 파동이고 행정구역이 뭔데, 지금 내가 저기 경남 창원에서 버스를 타고 출발해가지고, 그 화원 지나가지고 대구, 동대구입니까? 그쪽 지나가지고 이제 김천 쪽으로 접어드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서울까지 가는 건지, 김천까지, 뭐 옥천 대전을 거쳐가지고, 그죠? 뭐 신탄진 이래가지고 안성을 지나서 서울까지 오는 수많은 분기점과 수많은 그 고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과정에서 내비게이션처럼 여기서부터 몇 킬로 가면 뭐가 있다는 걸 좀 알려줘야 된다. 그게 목적이죠. 서울 다 도착해가지고 지나고 보니까 어디까지가 몇 킬로, 이거 제 뭐합니까? 그건 이 다음에 갈 때 이제 똑같은 길을 가게 되면, 소용이 되지만, 시세는 다시 가면 또 그 길로 가니까 다르게 가버리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일목산인마저도 저 차의 원전 저 뒤로 가면은 파동로를 가장 힘들어해요.
심지어 파동을 버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매달리면 안 돼요. 카운터에. 그러니까 절대로 무시는 못 하는데 너무 여기 매달리다 보면 그 변화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하나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이게 오히려 방해가 오기도 해요. 그래서 도움도 되지만 너무 천착하지는 말자. 너무 거기에 매달리지는 말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파동을 그냥 단순히 보면 여기를 1로 잡을래요? 1, 2, 3, 4, 5로 여기 1로 잡을래요? 우선 보기엔 여기 1파 잡으면 되겠죠. 그죠? 그럼 이 정도 장기 파동 안에서 1, 2, 3, 4, 5가 나오면 다행인데 안 나오면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보면 자 여기를 1파 상토로 할게요. 그러면 이 안에서 1, 2, 3, 4, 5 이래가지고 여기서 3파로 잡을까요? 그럼 이 4파로 잡으면 이건 뭘까요? 이제 5파 진행 중이라 보고 이건 1, 2, 3, 4로 어떻게 할까요? 끊임없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끊임없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다시 나스닥은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이렇게 와버렸잖아요. 그죠? 단순 파동을 세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셋, 열넷 이거 직선을 합시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파동까지 왔어요. 이런 파동 정말 없습니다. 잘 없습니다. 사케다를 찾아보든 일목을 찾아보든 이 파동 17까지 가고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 이번에는 정말 극히 드문 장이 온 거예요. 이런 장 오면은 그 파동론 못 써먹는다니까요. 변할마저도 다 치고 나고 목지도 다 치고 나고 그 남는 게 뭐죠? 추세만 남는 거예요. 근데 추세 잡고 가는 거예요. 뭐, 이놈의 자식 이따 하기 전에는 나는 뭐 가보겠다. 뭐 기호지제 호랑이 등에 올라타가지고 그냥 막 달려가 보는 겁니다. 사실 그것도 물론 지난 이야기지만 그건 여기서 보세요. 적어도 이 그림에서는 소용이 되잖아요. 그죠? 나 김순이 이달 전에는 뭐 안 편해 뭐. 저도 솔직히 올라오면서 파동 9개 계산하고 13개 계산하고 5만 짓 다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올 줄은 몰랐어요. 쉬지 않고 이렇게까지 올 줄은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일봉이 지금 115일을 왔는데, 예. 이런 파동이 오면서 몇 개 정도 오면 이것이 좀 실려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전고점도 소용도 없고, 이래 왔단 말이죠. 자, 일단 이 그림은 좀 이렇고요. 그러니까 이걸 굳이 나누자면 나눌 수는 있어요. 이 안에서 번호를 계속 매겨 나가는 거죠. 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그냥 이런 식으로 가주면 좀 좋잖아요. 이거 해볼게요. S&P 500까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 캡처를 떠가지고 그림을 그려버립니다. 그 이제 질문 중에는 이걸 1파로 잡는 사람이 있더라라고 하는데, 가능하죠, 뭐. 예, 뭐 못하라는 번호 보세요. 그 저는 어떻게 잡았냐면 여기까지 1파로 잡았거든요. 왜? 1, 2, 3, 4, 5가 딱 완벽하게 되니까. 1, 2, 3, 4, 5면 4번 파동 1번 걸리지도 않고 여기까지 하면 2를 잡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예, 여기까지 어떻게 볼 것이냐. 여기서. 그 제가 이제 이렇게 3으로 잡고 이렇게 4로 잡으면 S&P 500은 15저 종가를 하면 살짝 침범하는데 종가를 하면 침범을 안 해요. 그러면 4번이라고 하고, 이것도 좀 어폐가 있다. 아니요. 맞아요. 이걸 제가 지난번에 할 때 1 잡고 이걸 3으로 잡았죠. 그죠? 이거 잠깐만요. 이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제가 헷갈려 버렸다. 아니요. 이게 아니에요. 아이고, 이게 제가 여러분 이야기를 하다가 저도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3, 이게 4고요. 예, 이게 3이고 4고 1번 고점이 여기서는 이게 전혀 안 걸립니다. 예, 1번 고점이 있으니까 이거하고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이렇게 가면 5파 가능합니다. 5파 가능합니다. 근데 이 안에서 이제 1, 2, 3, 4, 5가 1, 2, 3, 4, 5 잡는 게 애매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3번 파동 안에서 1, 2, 3, 4, 5 잡는 게 조금 힘들어져요. 이런 보시기도 그렇죠. 그죠? 여기는 파동이 깔끔하고 여기는 좋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렇게 싹 가버리는데 이걸 억지로 요렇게 1, 2, 3, 4로 매기면 마련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3번 파동 안에서 또 몇 개냐면 이거 복잡해져요. 이렇게는 되는데요. 이걸 가지고 이걸 3번 파동 안에서 이걸 1이라고 했을 때 이걸 2라고 합시다. 그럼 이 안에서 3번하고 4번하고 5번이 또 나와야 되는데 어디를 이제 3, 4, 5로 할까요? 그냥 흐느적 하면서 가버리는데 그럼 자의적으로 붙는 거죠. 아니면 이제 이걸 분석하는 방법이 있어. 여기에 대놓고 비례법을 써가지고 이 중에서 하나를 잘라 가는 거죠.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제가 이제 작업하는데 대신에 이 안에서 4번 눌림이라고 하는 자리를 잡기가 너무 약하죠. 없죠. 그죠? 그럼 그냥 자의가 되는 거예요. 자의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4번 되고 5번 파동이 남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네. 이걸 1파 고점을 잡으면, 그 다음에 이걸 1파로 잡으면 또 엄청난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이걸 1파로 잡으면 이 파동들 크게 보면 이렇게 갔잖아요. 그죠? 이걸 이제 어떻게 나눌 거냐. 그럼 이걸 3분으로 삼고, 예, 1, 2, 3, 4로 하면 이거 안 걸리니까, 이렇게 하면 또 가능해요. 그럼 3분 파동이 연장 걸렸다. 그럼 말은 됩니다. 근데 1분 파동을 그렇게 잡기에는 이게 딸랑 4일밖에 안 돼요. 예, 일수가 너무 좀 작아요. 비례미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는 많이 또 모자랍니다. 지금 제가 얼른 지나가서 이해되실지 모르겠는데, 이 색깔이 좀 지나가고 나면 이게 되돌림이 안 돼서 다른 걸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이걸 1로 보는 거죠. 여러분, 이걸 열을까요? 이걸 1로 보는 겁니다. 1번으로 보고요. 그 안에서 모르겠습니다. 1, 2, 3, 4, 5로 해버리면 이게 전체가 3분이 되고, 그 안에서 소 1, 2, 4, 아니죠. 1, 2, 들어가 버렸노? 여기 있네. 1, 2, 3, 4, 5가 나오네요. 그럼요. 이 파동이 가장 짧으면 안 돼요. 그럼 이거하고 비교해야 되는데 이거 좀 위험합니다. 어찌 될지 모르겠네요. 3번 파동 가장 짧으면 안 되거든요. 이 안에서 이게 이제 5번이잖아요. 이 막 떠드는 게 여러분 이해되실지 모르겠네요. 너무 제가 막 확 지나가니까 파동 이론을 잘 모르시는 분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림을 다시 그려볼까요? 그러니까 이걸 1로 삼는 거죠. 자, 이걸 1로 삼습니다. 1로 삼고요. 1번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걸 천상 요 안에서 나눠야 되니까 여기까지 5번으로 끝났다고 볼 것인가, 아직은 3번 진행 중이고 이게 4번이라고 볼 것인가, 이 문제가 있어요. 여기까지 5번 끝났으면 이거 뭡니까? 이 조정파동이야. ABC가 남은 거예요. 그럼 어쩌면 이렇게 ABC가 되어버릴 수도 있고, 그죠? 이 자체가 ABC가 될 수도 있고요. 이것도 또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죠? 이 자체는 ABC 되잖아요. 근데 기간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이렇게 갔다가 또 때려버립니다. 근데 지그재그 되려면 이거 오파가 또 돼야 되거든요. 오파가 아니면 뭐가 있을까? 플랫. 요거 돌파하는 불규칙 조정,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삼각형으로 가는 5개의 파동. 여기서도 경우의수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야, 이거 어려운 거예요. 다시 이쪽으로 이야기 돌아갈게요. 이걸 만약에 3분 파동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 안에서 파동을 5개를 나눠야 돼요. 어디서 찾아볼까? 그냥 석 보기에 여러분 보시기에 여기서 한 여기까지 1파 잡으면 편하죠. 에? 2, 3, 4, 5 그러면 일단 편하다. 그죠? 그랬을 때 문제는 뭐냐면 이 4번이 1번 침범 안 하니까 그건 오케이. 이 길이가 과연 이 길이보다 짧을 것이냐? 그러면 안 돼요. 왜? 1, 2, 3, 4, 5 갔는데 3번이 가장 짧으면 안 돼요. 엘리베이터 파동이로서는 이거 안 됩니다. 이건 지금 제가 계산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 이거 계산해 봐야 돼요. 계산해 봐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이제 또 다른 파동 잡아야 돼요. 여기 1이고 어디선가 이제 이걸 3으로 잡고요. 그러려면 여기서 파동이 요것밖에 없는데 1, 2, 3, 4, 5 안 돼요. 3번 파동이 굳이 5개 파동으로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원래는 해야 돼요. 안 하고 그다음 외견상으로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1, 2, 3 이것밖에 없어. 여기까지. 그렇잖아요. 이걸 1, 2, 3, 4 이건 안 돼요. 겹쳐. 이러면 안 돼. 그죠? 그러니까 이걸 3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역산을 해야 돼요. 이게 5개 파동으로 쪼개야 되는데 이거 5개 파동은 5개가 되지만 엘리어트가 말하는 5개 파동의 법칙에는 위배된다니까요. 그럼 이걸 3번으로 만들기 어려워져요. 이게 3되고 4되면 이게 5되잖아요. 그게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3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3이 되기 위해서 1이고 이게 2잖아요. 이걸 1이 맞다고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를 파동을 5개를 만들어 봐야 돼요. 그건 또 좀 돼요. 예. 여기 1, 2, 3, 4, 5로 가죠. 그죠? 그럼 이러면 안 돼. 이제 5파가 남은 거죠. 5파가 남은 거죠. 이 복잡하죠. 그죠? 아이고, 머리 아파라. 머리 아파. 이래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우로 가볼게요. 다우 이건 이제 제가 적어볼게요. 제가 요 앞날 그냥 괜히 그냥 엘리어트 방식으로 한번 희망적인 거와 아닌 거를 보자 했더니 이건 여행적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1, 2, 3, 4가 딱 돼요. 이렇게 되고 여기까지도 어찌 보면 1, 2, 3, 4, 5가 뭔가 좀 그럴듯하죠.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이제 다시 다른 걸로 한번 해볼까요? 우선은 여기를 1 잡고 2 잡고 3, 4 했잖아요.
그럼 이게 5잖아요. 그럼 이제 ABC 조정만 남은 거예요. 이 ABC로 가거나 아니면 이 ABC로 가거나 이것만 남은 거예요. 이 ABC로 끝났다 그러면 조정 끝나고 이제 올라갈 일 남았어요. 그럼 5파 남아. 5파가 아니라 이 전체가 1이고 다시 크게 가는 그 속의 1파가 진행됩니다. 그럼 이게 1, 2, 3, 4, 5로 가요. 가장 희망적인. 이걸로 이 전체 조정이 끝나버린 겁니다. 제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1, 2, 3, 4, 5. 근데 그렇게 되려면 안 되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 이 길이가 이 길이보다 짧아요. 그럼 엘리어트 파동이론에서 세 개의 이 충격파 중에서 3번 파동이 가장 짧으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짧으면 안 돼요. 이것보다 긴 게 있을 수는 있지만, 한 개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세 개 중에 가장 짧아요. 근데 지금 제가 그린 이 그림으로 가면 이 파동이 가장 짧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이게 1, 2, 3, 4, 5 안 해요. 엘리어트로는 안 내요. 여러분 머리 아파지죠, 그죠? 그럼 이걸 다시 또 한번 용공 조작하듯이 거꾸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여기를 1파 고점으로 줘봅시다. 그럼 이걸 1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안에서 이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럼 또 경우의수가 막 생기는 거예요. 1, 2, 3, 4, 5로 잡을까? 그럼 이게 3파가 되죠. 그럼 이게 4파고 혹은 더 빠져가 4파고 나중에 5파가 남았네? 예, 이 방식이고요. 무슨 이 방식입니다. 이 방식으로 가려면 이제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근데 눈으로 보기에 이게 가장 짧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 외에 다른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잡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기를 1파로 잡아버리면 다른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걸 이렇게 여기를 1파로 잡고 2에 3조정에 이게 4라고 봐버리면 4번 파동이 1번 고점을 침범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불가침 이걸 침범해서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성립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보여드리는 것만 해도 엄청 지금 복잡하죠, 그죠? 이미 거의 다 완성된 그림 가지고도 이렇게 헤매는데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균형표는 그냥 이 고점과 저점이 올라가면 그냥 파동이 계속 새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 나온 게 우리나라 정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또 시간이 많이 가버렸는데 제가 92년 보여드린다고 했죠. 제가 균형표 만나기 전에 엘리어트 파동이론으로 엄청나게 파고들던 구간 그리고 잘 맞추던 구간이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이걸 한번 제가 당시 했던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때 아마 이걸 그냥 1파로 잘라서 1, 2, 3, 4로 정확하게 갔을 겁니다. 그 다음 여기까지는 이제 3번으로 봐요. 3번으로 봅니다. 3번으로 보는데 여기 뭐 셀이 급락으로 두들겨 패는 이 자리가 김영삼 대통령 금융실명제 실시하던 당시입니다. 이게 이제 2파고요. 근데 사실 여기를 안에서 1, 2, 3, 4, 5를 나누려 그러면 약간 애로사항이 생깁니다. 이 안에서 1 나오고 이건 2일 것 같는데 3, 4, 5가 좀 애매합니다. 굳이 나누면 일봉으로 보면 이렇게 좀 나눠지긴 해요. 그럼 이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가 그 유명한 엘리어트 파동이론 4번 파동이 자주 나오는 A, B, C, D, E 5개 파동으로 나가는 약간 삼각 수렴하는 형태의 조정이에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 5파 딱 때립니다. 여기까지는 기가 막힙니다. 이건 지나고 나서 일목을 분석해 보면 개월수도 이게 6, 7개월 정도 되고요. 딱 적당해요.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자, 여기까지 딱 떨어지니까 제가 신문 스크랩도 가지고 있습니다. 모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자, 여기까지 ABC 조정 끝났다 그럽니다. 이제 조정 끝나고 올라가는 일만 남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D 정권의 유명한 S 상무가 시세를 잘 본다고 소문이 난 사람인데 1980년대에 이런 88까지 89까지 올랐잖아요. 그러면 1990년대에 오면 또 98년경까지 이게 94년입니다. 지수는 2층간에 3층간에 이럴 때입니다. 왜냐?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큰 1파가 하나가 끝났잖아요. 또 그죠?
여러분 여기까지 끝났죠. 그럼 이게 AB 조정 받고 이렇게 가면은 큰 3파가 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5파까지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이제 이게 92년이고 이게 94년이죠. 그럼 98년까지 아직도 4년이나 남았잖아요. 요거 2년밖에 안 걸렸잖아요. 요거 2년 걸렸단 말입니다. 이 전체가 한 10년 잡으면요. 아니다. 92년에서 가니까 10년은 아니네. 6년 정도 되네요. 그죠? 그럼 아직 한참 남았다고 이야기할 때입니다. 그렇게 갈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죠? IMF 해가지고 지수가 270까지 떨어져 버리죠. 277, 287까지 떨어져 버리죠. 98년 6월 14일인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죠. 그런데 일단 그건 나중 이야기고, 여기 왔을 때 이런 이야기가 나왔단 말입니다. 이제 시장이 간다. 80년대도 그랬고 90년대도 이제 간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니까 한 번 더 하는데, 그러기 전에 제가 여기서 이제 반박문을 PC통신에 올렸던 것은 기간이 너무 짧다였습니다. 기간이 너무 짧다. 이 전체 파동을 조정으로 이야기하기에는 물론 뭐 가격으로 놓으면 이럴 수 있거든요. 직전 상승이 4번 파동 저점까지 내려가라. 딱 내려와서 이게 4번까지. 근데 기간이 너무 짧다 그랬는데, 여기서 올라가지고 이 딱 떨어집니다. 자, 이때로 들어가면은 이제 전두환 대통령 비자금 사금 터지고 막 이럴 때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되니까 여러분 그림이 얼마나 좋습니까? ABC가 되거든요. 그죠? 영락 없잖아요. 1, 2, 3, 4, 5로 ABC 딱 됐거든요. 그럼 이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이제 저희 유명한 PC통신 시황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로 난리잖아요. 옛날에 서양의 패스트가 돌았을 때, 그때는 원인이 이제 바이러스인지 모르니까, 그죠? 이렇게 세균인지 뭐 바이러스인지 뭔지 모르는 시대니까, 그 동시 중에, 이건 리더스 다이제스트 책에, 그 집대성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동시가 콜록콜록 하면 사람들이 쓰러지네, 뭐 이런 동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이때 나온 이야기가, 제가 그때 PC통신 지원을 그렇게 썼거든요. 다른 나라, 가급적 멀리, 가급적 빨리, 그리고 가급적 늦게 돌아오라. 그 유럽은 이제 대륙으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전염병이 도는데 막 사람이 죽어나가잖아요. 치료제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 일단 도망가라는 겁니다. 멀리 도망갔다가 최대한 늦게 돌아오라. 그러니까 제가 이건 뭐 좀 제 자랑이 되는데, 자, 이게 왜 그런 시황이 나갔는지를 파동을 보면, 파동의 이제 이 장점이 또 그거예요. 보세요. 여기까지 엘리어트가 1, 2, 3, 4, 5가 가고 A, B, C가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남은 건 뭐죠? 여러분 아시는 그대로 이게 이제 큰 대세 1파고 2파고 3파가 남았죠. 그리고 또 5파까지 가가지고 92년부터 98년까지 올라가는 그런 엄청난 장이 올 거라고 기대들 하고 있죠. 왜냐, 1980년대 장이 시작은 사실 85년, 수련마다 출발은 85년이지만 89년까지 간 장기 파동이 있잖아요. 그 이것이 재림할 걸로 다들 기대를 하고 있죠. 그랬는데 여기 보세요. A, B, C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파동은 뭐죠? 이 큰 상승 안에서 1파잖아요. 그 2파 조정이 왜 얘를 깨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뒤집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올라가는 파동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러면 당시 제가 썼던 글들을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제가 과거 전적지를 찾아서라는 시리즈가 있잖아요. 그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절대로 저는 당시 했던 이야기가 PC통신에 올렸던 하이텔에 올라갔던 글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그 말입니다. 이게 6월 며칠인가에 보면 이 저점을 딱 깨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PC통신에 올린 게 바로 그거예요. 다른 나라. 유럽에 패스트가 돌 때 나왔던 시를 소개를 하면서 다른 나라. 가급적 멀리, 가급적 빨리. 그리고 가급적 늦게 돌아오라 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98년 6월 277까지 결과적으로 떨어집니다. 제가 IMF 터지기 전에 여기서 쌍바닥 나왔을 때요. 이게 1월 8일하고 3월 24일인가? 608하고 이래가면 쌍바닥을 찍습니다. 하필 제가 지으면서 영하면서 우리나라 부도 나기 전에 이건 바닥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기아 부도가 다 터져버려. 리먼 브라더스 부도 터지고 600포인트 빠져버리듯이. 이건 뭐 제가 일일이 겪었던 사건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파동 계산을 하고 모든 걸로 봤을 때 여기는 기술적으로 바닥이에요. 600대가. 그러니까 가서 한 말이, 우리나라 부도 나기 전에는 이건 안 깬다 그랬거든요. 근데 부도가 나 깨져 버리더라고. 말이 씨가 돼버렸는데.
그렇게 떨어지고 난 뒤에 이제 277, 287 여기서 장기 바닥을 찍고 드디어 올라갑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걸 여러분 하락 파동이잖아요, 그죠? 대세 중에서 하락 포인트 이건 여러분 ABC를 어떻게 나누실 거예요? 한번 나눠보세요, 여러분들이. A, B, C 1, 2, 3, 4, 5, 6, 7 파동까지 떨어집니다. 그럼 엘리어트에서 보면은 무슨 연장 파동이 걸리고 뭐 X자로 연결이 되고 또 하고 이런 말은 되지만 그건 전부 사후적인 이야기예요. 그럼 제 말씀 이해되시죠?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지는데 이 하락 조정 파동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구분할 것인가 문제가 생겨버려요. 했다 한들 그냥 결과론이에요. 진행되는 중에는 그러그러 해서 파동이 이렇게 될 때는 어디까지 빠진다 소리는 못하는 겁니다. 다만 지나온 다음에 혹시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흘러왔으니 엘리어트 상의 무슨 파동이 끝났고 이제는 뭐가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을 수는 있겠죠, 그죠? 근데 일목에서는 시간은 이걸 딱 찍어줘요. 그 다음 파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파동으로 끝납니다. 재밌잖아요, 여러분. 이거 이야기 이러면 강의가 돼버리는데, 잠깐만요. 녹화 화면이 지금 녹화가 되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보세요. 1, 2, 3, 4, 5, 6, 7, 8, 9파동이라니까요. 땡. 우리나라 대시파동 9파동이 많습니다. 올라갈 때 한번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맞습니까, 여러분? 예? 한번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파동. 내려올 때도 약간 그래요. 이거 억지를 하지 마시고. 하나, 둘, 이건 쌍바닥에서 안 쳐주기도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러기는 이게 쌍봉이죠. 쌍바닥이죠. 그럼 이걸 뺄 수도 있어요. 이건 좀 어려워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러면 또 말이 약간 되는데, 여기서는 약간 어색하죠. 그죠? 네, 9파동이 우리나라 정시에 좀 많이 나옵니다. 9파동이 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 떨어져가지고 여기까지 올라갔다. 그죠? 이거 뭐 크게 보면 1, 2, 3, 4, 5로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까지도 1, 2, 3, 4, 5, 8로 가요. 쌍봉 치고 떨어집니다. 여기까지 크게 봐서 ABC 됐다고 칩시다. 이건 뭐 X자로 연결된 파동이에요. 이거와 이건 또 무슨 파동을 분류를 할 겁니까? 엘리어트 하는 사람도 머리 쥐 뜯는 그림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예. 나름으로 좀 잘 맞는 구간이 있는데, 시세를 보다 보면 도저히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그냥 일반 정상적인 기본적인 파동으로는 도저히 계산이 안 되는 구간이 나옵니다. 여기는 또 보시면 이 자체는 1, 2, 3, 4, 5 영락 없고 ABC 영락 없죠. 그죠? 이것도 1, 2, 3, 4, 5 정도는 되죠. 그 다음 5년 행보 들어와 버립니다. 이거 무슨 파동일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거 무슨 파동이에요? 이거 도대체 무슨 파동입니까? 엘리어트 파동이라 보면 이중 X까지 연결해 가면서 옆으로 가는 파동이 있긴 해요. 그건 결과론이잖아요. 예? 2011년부터 X자로 이렇게 가되면, 그렇게 해서라도 여기를 바닥을 찾았다 합시다. 이거 올라갔다. 그래가 여기까지 빠져버리면 이것도 무슨 파동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무슨 파동일까요? 심각하죠, 그죠? 심각해지는 겁니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파동을 참고하세요. 예, 하고 그 파동이 있음으로 해서 미래를 이렇게 우리가 미리 좀 설계를 하거나 도움되는 것도 분명히 사실입니다. 예,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너무 그 파동의 틀에다 집어넣고 계산하고 이러려 하다 보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 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너무 빠지지 말자. 저도 이거 굉장히 제가 이거 프린트 해가지고 넣은 차트메이도 라면 박스 몇 개가 돼요. 과거에 일목 만나기 전에 엘리어트를 무지무지하게 팠던 사람입니다. 왜냐면 제가 지짐에서 시황을 했거든요. 그 시황하는 데는 이런 파동국 같은 거 가지고 좀 앞으로 중장기 전망해 주는 게 먹히더래요. 이제 틀릴 위험도 크지만 미래에 대한 예측은 항상 위험이 크지만, 그리고 미국 장기 차트 제가 이제 끝나기 전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사실 이 부분만 강좌로 따로 떼내거나 이래야 되는데 기왕이 이야기가 나온 거니까 좀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림이 조금 지저분합니다. 이거 아닌데.
이 그림을 가져오려고 한 게 아닌데. 이것도 일단 동경정시입니다. 이게 뭐 수십 년짜리 차트인데 이걸 파동을 일일이 쪼갠다는 게 이것도 쉽지 않고요. 그다음 제가 미국 그림을 가져온다고 했는데 여기 있네요. 4300픽셀짜리 이거죠. 미국 다우 지수입니다. 이게 여러분 다우 지수고 이건 아차트라고 이윤복 씨가 만든 그림이고 제가 이건 직접 구매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작권은 이윤복 씨한테 있습니다. 이건 개인이 만든 이 대단한 노력으로 여러분 해외 데이터를 가져와 가지고요. 이 그린 프로그래머를 그린 차트예요. 이 인셀레가 팔고 정권에서 지점에 뒤에 붙여놓기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유명한 엘리어트 파동이로 이런 거 어떻게 잘라야 될까요? 이게 하늘의 묘원이라고 하는 미정시가 여러분 1000포인트를 넘지 못하고 10한 5, 6년에 걸쳐서 이게 가두리치던 자리입니다. 이게 언제냐면 1970년대. 미국도 이런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도 1989년 이후 외환위기 겪고 이러면서 1000포인트 다시 넘기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미국도 이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또 이렇게 갑니다. 이게 1, 2, 3, 4, 5라고 그럴 겁니까? 이게 지금 해수로 몇 년인데, 여기가 뭐 여기서 이거 거의 한 20년 정도 되죠. 아이고, 다시요. 20년 정도 가는데 그 안에서 파동이 이렇게 갑니다. 여기 블랙먼데이 여기 있네요. 이 파동이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안에서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엘리어트 파동이 1, 2, 3, 4로 올라갔다 ABC 존을 받고 1, 2, 3, 4, 5로 올라가고 그런 거 보입니까? 이걸 그 안에서 사람들이 쪼개서 이름을 붙이자고 들면 붙일 수는 있어요. 붙일 수는 있는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장 걸려버리면 파동으로 계산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힘들면 힘든 게 아니라 쪼개기 힘들면 그냥 추세 없으면 관망. 추세 없이 관망하는데 그 안에서 리듬이 보면 리듬 따라 매매. 이게 뭐 몇십 년짜리 파동이 아니라고 가정시 그 방법이죠. 제가 이걸 보여드릴 목적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엘리어트 이론이 대단하긴 해요. 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거 뭐, 공황 때, 뭐, 하락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여기는 보면 1, 2, 3, 4, 5로 가잖아요. 이런 건 또 좀 보면. 랄프 넬슨 엘리어트가 전보를 치잖아요. 지금까지 이어온 장이 이제는 빠진다고. 나름대로 그런 거 잘 맞히는 경우도 있긴 해요. 있는데, 쉽지 않다. 왜? 풍수 지리설을 배운 다음에 현장에 갔더니 오만산이 여기저기 막 펼쳐져 있는데 어느 것이 뭐 안산인지 주산인지 따지기 힘들더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일목 관련한 그림들입니다. 자, 오늘 뭐 또 이런저런 이야기 재미없는 이야기 오래 했는데 제가 끝에 가서 그냥 이건 저의 시각입니다. 저는 주초에 오르면 주 후반은 하락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모레 이게 올라가면 너무 푹푹 지르지 마시고요. 한 발은 뒤쪽에 두고 좀 따라가시다가 혹시 뭐 하여튼 수목 지나가면서 그 지수가 흐름이 나빠지면 적극 도망가십시오. 아시겠죠? 저는 이 상승을 매도를 위한 반등으로 일단 봅니다. 제가 비록 추석 아래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는 했지만 저는 이걸 결국은 빠져나오기 위한 반등이다라고 기본 시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 뒤에 계속 보니까 수급 좋고 이 안에서 또 추세가 아주 이쁘네? 괜찮네? 그러면 가보는 거죠. 이건 이제 종합주가지수 여러분 30분봉 차트예요. 예를 들어 좀 흔들어도 뭐 이것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거 뭐 이따 없는데? 흔들고 또 가는데? 수급이 자꾸 들어오네? 미국 시장도 그냥 가네? 그렇게 되면 가는 데까지 조금 더 가도 되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중반 지나가면서 이상한 짓을 한다, 이탈에 온다 그러면 일단 도망가 놓고 보십시오. 이건 지수 이야기입니다. 지수 이야기. 종목은 뭐 오늘 보신 것처럼 그린 뉴딜 관련주들요. 풍력이나 자동차, 수소차 아주 강했고요. 그 다음에 뭐 금융하고 강했고, 그 다음에 약간 수출 경기 민감, 화학 철강 이런 것들이 좋았는데 그게 또 아직은 계속 좋다 소리는 못 하겠고요. 아마 수요일이죠.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 나오고
그 다음에 혹시 미국의 추가 부양책이 합의하면서 좀 끌고 가면 다행인데 결렬거려 버리면 또 박살나는 겁니다. 한번 안 그래도 좀 눈치 보면서 가는 장인데 그러면 안 되니까 그거야 여러분 보셔도 뭐 적극 대응을 하겠죠. 일단 저는 여기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오늘 1시간 10분 걸려버렸네요. 엘리어트 파동이론 이야기하느라고 장시간 뭐 시청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